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신청사를 짓거나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낡고 오래되거나 또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사도 건립 문제를 두고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요. 김영근 청주시의원 모시고 현재 건립 진행 과정,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청주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지지부진합니다. 예. 청주청원 통합 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완공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상가만 30%만 이루어져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간접적인 요인을 좀 지난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전임 민선 6기 때 4년간은 허송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전임 시장이 이 신청사 건립을 그 리모델링을 주장하면서 그 무게추를 글로 드는 바람에 1년여간 그 여론조사하고 공무원들의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신축으로 결정난 사항을 그러한 이 방향추가 좀 방향 설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상당히 4년간 허송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수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만큼의 시간들이 많이 허비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11월입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본관을 존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실 게 있죠. 네, 문화재청에서 이 청주 그 시청사 본관 건물이 과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화재청에서 2014년도에 그 전임 정권 때죠. 이 그 문화재 목록화 사업을 하면서 다 조사를 해봐서 가치 판단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그 예술성, 역사성, 학술성, 보존가치, 희소가치 등을 들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청주시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면서 이게 그 현재까지 발표 안 된 상황에 갖고 증거를 좀 이 청주시에 요구해 갖고 어제 받았습니다 이게요. 근데 이 2014년도에 벌써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걸로 판단이 돼서 법도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 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들 이 국가의 문화재청에서 이 지정된 사항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문화재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뭐 문화재청에서 등록하는 뭐 정말 말씀 주신 등록 문화재 그리고 일반 지정 문화재의 차이가 좀 다른가 봅니다. 네, 그렇죠. 그 지정 문화재는 국가나 도는 100년 이상 된 문화재를 보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청주시 본관 건물 가치 50년 이상 된 이러한 건물들을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 법이 생긴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청주시도 50년 이상 된 건물로서 등록문화재로서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평가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화재청에 그러면 지금 등록문화재로 본관 건물을 등록을 한 상태인가요? 네. 청주시는 등록문화재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면은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러한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본관 건물 주변으로 해서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활용계획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곧 보상이 이루어지고 신청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러한 완성이 좀 된다면은 활용계획서가 그때 나오면은
그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은 그걸 바탕으로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네.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정말 토지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보상 협의가 뭐 30%밖에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았다. 네. 언제쯤 이게 100% 완료가 돼서 언제 신청사 정말 건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거는 네.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네. 전에는 그 협의가 돼서 보상을 받고서 그 은행 이자가 높을 때는 예. 그것으로 뭐 은행에 예치한다든지 또 다른 방향도 모색하는데 지금은 은행 이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마다 이 떨어지는. 보상가가 오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인 그 원인은 보상가지만은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청주시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청주시 신청사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이런 사업은 이런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 그 토지 수용 절차를 받고 있어서 이것이 한 3, 4개월 걸리고요. 다시 또 그래도 다시 협의가 안 되면은 행정소송 같은 거를 그 토지 소유주들은 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 한 1년 정도의 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말 정도면은 이 모든 것은 좀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완공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20년의 계획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설립이 다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 박노학 의원께서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시간 절약상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내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분들의 의견들은 또 어떨까요? 장소 변경은요.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당시에 현재 청주시 시청사 일대하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일대, 그다음에 대농 그 부지 일대를 전문가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예. 그 상황에 현 청주시 시청사 일대가 36.7%로 위리를 차지해서 현 위치에 주민 의견을 들어갖고 우리가 신청사를 짓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장소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더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신청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소모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주민들도 이로오는 피로감도 뭐 무시를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떨까요? 그래도 그 청주청은 통합 당시에 청주시의 현 청주시 위치를 두고 각 구청사 위치를 결정했거든요. 예. 만약에 위치 변경을 시도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다 변경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치 변경은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화재청에서 이 본관 건물 존치해야 한다. 이런 압력이 있었다면 본관 존치 결정은 무효다라고 홍성각 의원이 또 이를 주장하고 나섰네요. 때가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가 지났다. 네. 그 문화재보호법이 2017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예. 문화재청장이 이러한 등록 문화재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와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 문화재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문화재청에서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해야만 문화재청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논란 때문에 2017년 3월에 법이 문화재청장이 등록할 수 있다 바뀐 거예요.
즉 전임 시장 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청주 청원 통합되고 나서 2014년부터 당선되고 나서 이 문제를 주민과 토론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주민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임 민선 6기 때는 엉뚱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예. 이게 방향추를 다른 데 주면서 논란만 가져오다가 이러한 시민의 의견은 무시된 거죠. 그러다가 관련 법은 2017년에 또 다 바뀌고 나서는 지금으로부터는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청주시도 이러한 문화재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임 시장하고 이런 주민들하고 상의해가면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화재 가치 판단은 전임 민선 6기 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은 바뀌었지. 그래서 때는 지났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 시장에 지금 한범도 시장이 골머리를 좀 많이 섞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 자,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좀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로 하신 발언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장소 변경, 위치 논란은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네. 문화재 가치 판단 물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청주시 시청사가 이게 문화재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화재 논란 중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청주시 1층 가보셨습니까? 예. 1층의 그 기둥으로 인해서 이런 직선과 원형의 곡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이게 일본의 육장기냐 아니면 꽃무늬냐 이런 그 언론에서도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도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봤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일본의 육장기냐 꽃무늬냐 근거 없어요. 그 근거로 인해서 이것이 일본의 육장기를 표현한다 해갖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근거도 없다 이거죠. 이러한 문화재 가치도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문화재 논란도 이제는 매듭을 짓고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질 건가를 논하자 이런 뜻이죠. 예. 홍성학 의원을 또 한 번 또 부르게 되는데 자, 시의원 39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는 의견을 또 내부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무기명 투표를 한들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주민들의 결정한 사항을 무기명 의원들의 투표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흔들기 자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원들을 무기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당시에 이런 주민투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을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하자 저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청사 본관 그리고 시청사 위치를 놓고 정당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뭐 조심스러운 뭐 추측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한범덕 시장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여러 정황을 봐서 위치 논쟁, 문화재 논쟁 이제 접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논쟁을 벌여서 바뀔 수 있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논쟁을 벌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이고 발목 잡기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논쟁을 접고 가자. 그렇지만 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위치 논쟁, 문화재 논쟁, 뭐 청주시장 선거 때도 되게 보면 한범덕 시장은 위치 논쟁을 접었잖아요. 그죠? 네. 현위치해야 된다. 왜? 주민들의 뜻이 여기니까. 그렇지만 또 새로 나온 후보들은 위치 논쟁을 벌였잖아요. 왜? 그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현재 한범덕 시장이 이러한 시장이 된 마당에 모든 논쟁을 접고 우리가 신청사를 걸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공이 많으니 지금 산으로 자꾸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좀 보이는데요. 네. 뾰족한 뭐 수단 대안이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쉽사리 좀 정리가 될 수 그렇죠. 있었을 텐데 아직 네. 토지 보상 매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피어나오는 것 맞습니다. 자, 토지 수용 문제 외에도 추가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큰 변수는 청주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에 또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청주시가 강제 집행했을 때 과연 병원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논란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논쟁을 더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깊은데요. 자, 만약에 어떤 문제들이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저는 그 내년 말 정도까지 한 1년 반의 그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심의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의 청주 시청사 본관뿐만 아니라 또 청원 전에 청원군청 본청사가 있습니다. 예. 이 청사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러한 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그 시청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즉 구청사죠. 예. 구청사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줬나 한번 비교원을 갔다 왔는데 그 도서관, 역사관, 휴게 공간으로 해서 하루에 한 3,000명, 4,000명이 왔다 간다 해요. 예. 그러한 그 시민에게 돌려준 서울시 그런 그 구청사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이 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청주시 본관 건물 뒤에 주상복합 건물이 49층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저도 이게 의원되고 나서 과연 현 이슈에서 청주 신청사가 건립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상복합을 49층이나 허가를 내줬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지만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계획상으로는 지하 2층 15층으로 건물을 짓게 돼 있는데 그 바로 뒤에 49층 주상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청사 건립도 어떻게 시민들에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100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을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많은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우리가 신청사가 청주시 100년 되기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정말 서울시도 이 시청 건립을 두고 당시 그렇죠.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위치, 뭐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는 새롭게 또 탈바꿈이 되면서 사랑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 그 청사를 보면은 지금 예. 그 구청사를 신청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덮고 이렇게, 있는 형식으로 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봐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러한 논란을 우리 청주시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서울시청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건립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문화재 논쟁을 벌이고 이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청주시 신청사를 질 것인가 하는 장점을 잘 살려서 그것도 시민 주도형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그러한 신청사를 진다고 하면은 우리 청주시 그 신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신청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처음이 참 어렵다고들 많이 하죠. 지금 시도를 뭐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논의되고 있는데 네. 좀 하루 빨리 좀 처리가 좀 해결이 돼야 많은 분들이 발길을 가는 곳이 바로 그 시청이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신청사뿐만 예? 아니라 이런 거버넌스 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가야지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는 접고 우리가 좀 앞을 보고 예, 현 한범덕 시장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삽을 뜨는 것도 쉽지만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삽을 띄어야 된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19년도 첫 삽 뜨기도 쉽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러려면은 많은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나온 이 얘기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